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 심리 치료자인 크리스텔 푸티콜랭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우리 주변에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꼭 한 분씩 있으실 건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특징,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사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장점이 있는 구간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제목은 가지가 만 갈래로 자라나는 생각나무인데요. 책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농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그녀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주제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더 헤매는 기분이 들었다. 뭔가 하나를 찾아내면 그게 몇 갈래로 뻗어나가고 그 한 갈래 한 갈래는 다시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쳤다. 말해둘 사항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이 넘쳐나는 정보들을 두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부차적인 것과 짚고 넘어갈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지? 마농은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찾아낸 정보에 계속 파고들었다. 어떤 화가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황홀해하기도 했다. 그 화가는 다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에 비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농은 그를 발표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싶었다. 그녀는 그 화가가 지금보다 더 큰 찬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회화는 르네상스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콰드루첸토를 빚어냈다. 특히 피코델라, 미란톨리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철학자의 글을 하나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마농은 철학책들을 파고들었고 그러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미스의 사상에 이르렀다. 주제에서 좀 벗어나긴 해도 그 사상은 참으로 흥미로웠다. 마농은 문득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제로 돌아갔다. 예술의 후원자이고 인문주의자였던 전위적인 정치가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빌라 카레네기에서 어느 도련님 품에 안겨있는 피렌체 공국의 세련된 귀부인이 된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발표가 코앞인데 아직 전략적인 구성조차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제야 마농은 피렌체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마나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데 마농은 힘이 쭉 빠졌다. 이제 다 클렀다. 마농의 발표는 아마도 중심을 잃고 들쭉날쭉 단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마땅한 영예를 누리지 못했던 화가를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 에라스미스를 조사하면서 느낀 감동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휘둘린다면 그 발표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다. 선생님은 마농이 얼마나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비범한 문학 직견을 발휘했는지 영영 모를 것이다. 그녀의 집념 어린 조사와 탐구는 발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마농처럼 생각이 여러 갈래로 마구 뻗어나가는 편인가? 다시 말해 하나를 생각하면 10가지가 떠오르고 그 10가지 생각이 각기 또 다른 10가지 생각을 낳으면서 생각이 금세 울창한 나무를 이루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결코 멈추지를 않는다. 하나의 생각이 언제나 새로운 문을 연다. 마농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다 깊이 탐색해보고 나중에 본론으로 돌아오고자 마음먹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정확성을 기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다. 하지만 마농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창의적이다. 만약 마농에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사람의 하루를 재구성해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멋진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마농은 당시의 식생활, 의복과 주거, 여가활동, 공공장소를 더욱더 면밀하게 조사하겠지만 이때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 모든 정보가 자연스럽게 전체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요소라도 선택만 잘하면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그 요소에서 출발하여 온갖 잡다한 정보를 망라할 수 있다.
만홍처럼 자기가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의 가닥을 잡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다각도로 뻗어나가는 사고는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순차적 사고는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직선적으로 늘어놓지만 다각적 사고는 동시에 여러 방향을 탐색해 나간다. 이러한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게다가 그 과정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바로 답이 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다. 번뜩이는 천재적 직관이나 유난히 신속한 의사결정도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금세 결론을 얻지만 대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크리스티는 새로 집을 구할 때마다 그냥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 그녀는 그렇게 고른 집이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나중에서야 알고 놀라곤 했다. 아쉬운 점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방의 개수, 충분한 수납 공간, 완벽한 채광,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 상가와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했다. 그녀는 자기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나서 속으로 그런 측면들을 내가 재빨리 고려했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러한 고려가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확 꽂히는 집을 고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든 면을 잘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내형 인간들의 의사결정에는 놀라운 데가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아예 결정을 못 내리든가.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신경회로의 흐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이들의 신경망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끔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고의 효율성은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서구 사회에서 문제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제 몫을 하기에는 자뇌형 인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책 앞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전 세계 인류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75%에서 80%는 좌뇌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이고 논리적이고 숫자를 좋아하고 뭔가 이제 일을 계획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논리 정연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도 그렇고 일반 직장 생활하기도 굉장히 좋죠. 그런 사람들이 적응하기 좋은 사회에 이런 우뇌형 사람들이 통합적 사고와 다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좌뇌형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엉뚱한 면이 있고 좀 산만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읽어드렸던 앞부분에 나오는 만홍이라는 사람도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어떤 발표를 맡았는데 어떤 특정 화가를 집어서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철학적 사상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철학을 알아야 되니까 또 철학 도서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다른 나라의 철학자까지 가면서 좀 주제에 멀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어떤 특정 화가를 짚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그 시대의 특징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일부를 너무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만약에 이 발표가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그 르네상스 시대의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게 한다면은 이런 우뇌형 사람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각적인 조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에는 적합하나 논리적인 사고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할 수 있다라고 부각을 오히려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좌뇌형 인간들 안에 소수 한 20% 미만 되는 우뇌형 인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일을 잘 해결해낼 수 있고 느낌적인 직감으로 딱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은 되지 않으나 그게 또 잘 맞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의 어떤 특징을 잘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재밌는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